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거를 시작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RFA 제2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감사 인사 겸 겸사겸사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401명 구독자가 떠있길래 제가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제 사무실 한쪽에는 제 업무, 메인 업무가 되겠죠, 이 안전환경 컨설팅 업무를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바로 반대쪽에는 마주보고 있죠, 제 영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자, 말은 거창한데 책상 하나 두고 마이크 두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사무실이 좀 깨끗하면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 여러 가지 일을 벌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이 영상으로는 담지 못하겠고, 제가 정리를 깨끗이 잘 해놓고 마치 깨끗한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해놓고 제가 나중에 한 구독자 500명 되면은 기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삶,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이 여정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 분야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동기부여, 자기개발 측면에서 구독해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안전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 자유나 시간적 자유, 관계의 자유, 그리고 찐 건강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대표적인 게 되겠네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말 공통 분모가 한 가지 딱 있다면은 저는 우리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죠.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산업안전 관련된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수험생이면은 공부를 하실 때나, 아니면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 관계에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내면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은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AI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AI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AI가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그런 지식이나 지혜, 기술 등을 이 AI는 단 1년 만에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직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산업 현장도 다니고 또 여러 면에서 테크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듣고 또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매스컴에서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앞서가는 기술이 50년, 100년 앞서간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급변하는 혼돈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굉장히 튼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금전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극심한 정신적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딛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 빈부격차나 또 사회적 기술 척도 수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큰 갭을 메우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 미래를 보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은 잠깐 멈춰놓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상상력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시고 또 글로 써보시고 그 역할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 소망이죠. 기대와 소망.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성공 심리학에서도 다뤘듯이 이 두 가지 문제는 인간이라면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갈 것이냐,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또 국가나 이런 정책들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들은 그것을 초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도생할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생률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업장을 두 군데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20-30년 혹은 40-50년 산업 현장에서 경제를 일으키신 주역들인데, 그분들 하신 말씀이, 물론 뭐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은 사업이 잘 된다, 경제가 잘 된다 하신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코로나 때보다는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거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남 얘기가 아니죠.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의 근간을 붙들고 있는 이 중소기업 허리가 휘청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그 산업군,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자, 그 밑에 있는 일반 근로자, 종사자가 되겠네요. 그런 분들까지 도미노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출산율도 0.7명 뭐 이렇게까지 붕괴가 됐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암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건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한간에 이벤트들을 볼 때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미래를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살자. 그래서 now in here, lying now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불현듯이 불안한 생각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염려되는 마음,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전쟁, AI 인공지능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이슈나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두려움인데, 이왕 살 거면은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지못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요. 기대와 소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업무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바꿔나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암울한데 어떻게 이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물론 저도 10여 년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들, 그리고 문제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회사고 국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행동들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인드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대와 소망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그려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린다는 것은 그림 그린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시각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내 삶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고 목표를 세워보는 건데, 그것들을 여러분의 잠재 의식에 새겨 넣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새겨 넣냐? 매일 쓰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책을 많이 읽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본 결과 한 가지로 귀결된다. 그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과 찢어지게 가난했던 형편, 그리고 어떤 장애나 굉장히 극한 상황을 극복하신 그런 분들의 성공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은 이런데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런 명확한 청사진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삶을 잠재의식에 심었습니다. 손으로 쓰고 말하고 또 아침이나 저녁에 거울 앞에 서서 자의식을 바꾸는 거죠.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서 바꾸는 거죠. 그런 삶을 먼저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수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전에는 되는 대로 두려움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월급 안 나오니까, 안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질질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자,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든지 스스로 삶을 돌아보시든지 반드시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적인 상황 혹은 건강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인간관계, 프로페셔널한 일처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시화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봤으면 그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으십시오. 핸드폰에다도 여러분들 띄워 놓으시고 거울 옆에다가 혹은 여러분 잠자리 드는 천장에다가도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낭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먼지 같은 성공을 매일 하는 겁니다. 자, 먼지 같은 성공.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계획하고 무언가를 쓰고 말하고 행동해서 짠 하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60일 이상 매일 꾸준히 뭔가 한 가지를 했을 때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의 좋은 습관이 형성되려면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내가 어떤 모습을 그려보고 그 모습대로 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모습들,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적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시화했으면은 매일 먼지 같은 성공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작은 성공의 씨앗을 매일 심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앉는다, 이것도 성공이에요. 전에는 TV만 보는 사람이 일단은 나 책상에 앉겠다, 두 번째 책을 펴겠다, 세 번째 읽겠다. 자, 한 단계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바로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서점 가서 책 안 사도 돼요. 먼저 책상 앉아가지고 책상 정리한다, 이것도 성공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똑같죠. 책을 구입한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공부한다, 이렇게 끊어서 성공 시나리오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분들은 거창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나이키 가서 멋진 옷 안 사도 됩니다. 있는 신발 신고 구두 신고 그냥 점심때 10분 걸으시면 됩니다. 10분 걷고 또 내일은 15분 걷고 주말에는 더 걷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걷고. 자,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60일 금방 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뇌의 구조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하던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좋은 습관들이 길을 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점점 희미하게 그 길들을 지워버리고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습관들, 성공 습관들이 점점 더 길이 확장되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 거기에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첨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들 첫 번째로 그려보고 써봤으면 그걸 하나씩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나는 한 달에 한 권씩 하겠다. 그러면은 300페이지가 있는 책이라고 예를 들면은 하루에 10페이지 읽힙니다. 그렇죠? 10페이지 읽힙니다. 아침에 3페이지, 점심에 3페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지 같은 작은 성공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되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한 3년 사이에 체중이 한 20kg까지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만 보면은 좀 포동포동하긴 할 건데 실제로 보면은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전에 잔뜩 사놨던 세일할 때 많이 팔죠. 보통 할인하면은 이 가판대 파는 데 있잖아요. 세일할 때마다 사는데 문제는 이제 살이 쪘기 때문에 못 입어요, 그 새 거를. 그렇죠. 근데 이걸 주기도 아깝고 헌어 수거함에 넣기도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살 빼서 저 옷 입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살을 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는 것부터 줄여야 되고 뛰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안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경험한 거지만 먼지 같은 성공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15km 뛰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처음에 마라톤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책상에서 머리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머리도 몽롱해질 때가 있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좀 산책으로는 약해요.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러면은 땀을 내야 돼요. 그러면 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죠. 그렇죠? 돈도 안 들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마라톤 이제 풀코스 도전기인데 지금도 도전 중인데 일단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10km, 15km 뛸 수 없잖아요. 1km 뛰는 거예요. 1km 동네 한 바퀴. 그 다음에 2km, 그 다음에 5km, 그 다음에 10km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프 마라톤 도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은 습관들을 매일 하나하나씩 쌓여가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일단 저지르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시도해서 후회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간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후회하는 거지 뭔가 시도함으로써 후회한 적은 거의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짓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 그렇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었으면 지금 토익이 뭐 800점, 500, 900점 될 건데 그때 안 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자격증 공부했으면 지금 기술사 지도사인데 그때 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재테크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단은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상 많은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계획과 목표, 물론 목표와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은 치밀한 그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이죠.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달리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신발끈 묶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거고 업무 스킬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을 때 30분만 집중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성공의 씨앗들을 매일매일 심어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성공의 씨앗은 원하는 것,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1월에 여러분들 만약에 난 뭐 해야지, 살 빼야지, 재테크 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뭐 이런 거 많이 세웠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제 4월입니다. 엄청나게 시간 빨리 가죠. 그렇죠? 또 후회합니다. 그러면 또 포기합니다.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 잠재의식에 이 성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미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겉에서 뭐라고 듣고 책 읽고 강연 들어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바뀐 상태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바뀐다. 삶이 바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바뀐다. 어떻게 내면이 바뀌냐?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적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심는 겁니다. 매일 심어요. 매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으면 언젠가는 나는 매일 거두는 날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라. 자, 제가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명 중 99명, 거의 100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시 1년, 2년 있다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두 번 만나보고 코치를 해주지만은 한두 번 만나보고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나의 결정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거를 시작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런 마인드를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고 마음에 심고 계속해서 물을 준다. 행한다.
행동한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을 깨야 됩니다. 그걸 깨는 것은 내 몸을 막 때리고 자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잠재의식, 보이지 않는 그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뇌에 프로그램된 대로 지금까지 자동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책 안 읽는 습관이 있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관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걸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 길을 조금 줄여주고 새로운 길을 넓혀주면 되는 거라고. 과거의 나쁜 길들은 좁혀주고 새로운 습관들, 먼지 같은 습관들을 하면서 그 길을 보강공사해 나가는 거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유튜브 쇼츠나 무의미한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라고. 짧게 한 번에 그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하면은 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분 보면은 5분만 보자고요. 5분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잖아요. 근데 그것을 5분을 줄이고 게임을 했으면은 게임 줄이고 그리고 그 5분간만 여러분들 다른 거 해보시라고. 책상 정리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 컨텐츠를 다룰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되고 싶은 모습들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걸로 전환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점점 그 길이 넓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소모적이고 생산성 없는 일들이 싫어진다고.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변하는 순간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들고 있고 스크롤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책상 앉아서 책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재테크 공부하고 있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안에는 우리가 이걸 끝장내자고요. 어찌됐건 끝장내자고.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자, 2달이면은 별거 없죠.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한 번만 매일같이 먼지 같은 성공 한두 개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신발 정리합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책상이나 이부자리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자, 쉽지 않아요. 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리정돈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 일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계획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추천하는 것은 정리정돈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지금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을 해보시라.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삶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이 엄청 높아진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능히 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도적인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삶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응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